네, 공정시험 기준 이어서 해보죠. 61번입니다.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 농도 측정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자외선 형광법 관련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산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아마 총정리로 해서 382페이지 정도인가요? 네,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좀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굴뚝에서부터 배출되는 것들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연 환원 나프티에틸렌디아민법과 페놀 디설폰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굴뚝에서부터 배출되는 것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할 경우에는 화학 발광법이나 적외선 흡수법, 자외선 흡수법, 그 다음에 전기 화학식, 정전이 전해법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 대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을 측정할 때는 화학 발광법이나 수동 살치만법, 야콥스 호흐 하이저법, 공동 감쇄 분광법 이렇게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것이 매번 이제 공정시험 기준이 개정되거나 조금 바뀔 때마다 뭐 이런 게 생길 때도 있고 조금 없어질 때가 있고 하긴 합니다만 출제될 때는 또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기로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이 부분들은 거의 변화 없다 생각하시고 암기하시는 것이 올바로 암기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환경 대기 중에 있는 것을 자동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화학 발광법, 흡광강도법 두 가지죠. 살치만법과 흡광차 분광법까지 세 가지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것 중에 자외선 형광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황산화물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농도 측정 종류 같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시면 문제 패턴상 한 문제 맞추시기가 용이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법에 의한 배출가스 중에 브롬 화합물을 정량할 때 과잉의 하이포화 염사산염을 환원시킬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브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주로 수용액으로 하냐면 NaOH 같은 것들을 수용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산화가 되면 하이포화 염소산염이 되는데 저것을 환원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 폼산소듐. 예전에는 저게 이제 개미산이라고 했었던 거죠. 폼산소듐을 환원시킬 때 사용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은근히 잘 나와요. 체크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폼산소듐 나오는 건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좀 한 번 보고 나서는 잘 잊혀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학 반응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굴뚝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 분석 방법에 따른 정량 범위로 틀린 것은 해서 정전이 전해법부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까지 지금 있는 일산화탄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정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ppm 단위로 하는 것이 예전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만 0에서부터 1000ppm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한 단위로서 표시가 많이 돼요. 해서 정전이 전화법도 0에서부터 한 1000ppm 정도 됩니다. 어지간하면 0에서 1000, 2000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액의 농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액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냥 수용액이